예, 지난 시간에 그 교과서의 저자와도 필요하면 힘겨루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그 교과서는 틀릴 가능성이 없으니까 저자 말을 받아들이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좋지 못한 사례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되게 별로 좋지 않은 예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어쨌든 지난번에 1, 2, 3, 4 4개의 조건 아래 마지막에 이제 이런 솔루션을 얻었는데 근데 내가 이제 뭐가 불편했냐 하면 3번이 불편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3번은 H0이 0이라는 건데 H0이 0이라는 건데 이렇게 구해놓고 보니까 HS는 어떤 영역에서 존재하냐 하면 실수 부분이 4보다 큰 그런 복소수 S에 대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0은 이 S가 가질 수 있는 범위에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이게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논리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H0이 0이다. 얘가 0이다. 그런데 얘가 0이다. 좀 봅시다. 우리가 HS를 기왕에 구했으니까 HS 잘 구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S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S 더하기 S 더하기가 아니고 S 빼기 4분의 B 꼴이겠죠? A, B가 어떤 값이 될지는 신경 쓰지 말자고요. 뭔가 있겠죠? 0이 아닌 값이 있을 거예요. A가 0이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고 B가 0이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0이 아닌 A, B는 0이 아니다. 라는 건 분명해요. 구할 필요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H는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더하기 B 곱하기 익스포넨셜 4t ut예요. 이 h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접근할 수 있어요? 익스포넨셜 4t 0에서 무한대까지 접근할 수 있어요? 없죠? 계산할 수 없는 값을 계산해 놓고 0이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수렴 영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 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좀 더 시간 영역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보면 HT가 이렇게 생겼고 H0이 HT 이렇게 접근한 거라는데 이런 접근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변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여기다가 S 대신에 0 대입해서 0이다. 라고 놓는 건 잘못된 일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not a very good example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bad example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너무 완곡하게 내가 표현한 거예요. 나쁜 예예요. 틀린 예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비판을 하고 나서 또 뭔가 비판을 건설적으로 하죠. 항상. 그러면 이 예가 나쁜 예인데 이 예를 좋은 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자가 우리한테 별로 좋지 않은 문제를 줬어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저자의 문제를 제대로 된 문제, 좋은 문제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조건을 바꾸면 될까요? S 플러스 4? 예. 극점이 마이너스 2하고 4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극점이 마이너스 4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해 버렸네요. 이거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 낼까, 기말고사 낼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문제 하나 이제 그래도 낼까?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요거를 마이너스 4 라고 바꾸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HT를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요 4가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그러면 이제 얘가 잘 정의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료가 그 저자가 틀린 거를 바로잡는 모습을 막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네. 훌륭하죠? 다음 예로 보죠. 예.
그 다음 얘는 뭐 설마 두 개의 얘가 연속해서 이상하게 나오진 않겠죠.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마찬가지로 코저란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번엔 아예 스테이블하다고 딱 좋네. 스테이블하고 코저란 시스템이 있습니다. 레셔널 함수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수함수의 조합이란 얘기죠. 스몰 h가. 마이너스 2의 극점이 하나 있답니다. 그 다음에 0점이 있지 않대요. 0에 0점이 있지 않대요. 이제 이 예제 9.27은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7개의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또는 참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냥 답이 나와 있어서 좀 그런데 ht에다가 exponential 3t 곱한 함수가 에너지 신호냐? 라는 질문이나 마찬가지죠. 그거에 ফু리에 변환이 존재하냐? 존재성과 수렴성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봅시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것의 ফু리에 변환이 존재한다면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의 수렴 영역이 제오메가 축을 포함한다는 거죠.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은 h의 라플라스 변환을 3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hsn-3의 수렴 영역이 제오메가 축을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오메가 축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인 이 축이 수렴 영역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극점이 하나 있었네. 마이너스의 극점이 하나 있으니까 수렴 영역은 적어도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적어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인 수렴 영역은 마이너스 3인 그런 복소수는 극점 마이너스 2 왼쪽에 있어서 수렴 영역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거짓인 거죠. 그래서 첫째 문장 h에다가 exponential 3t 곱한 함수 풀이에 변환할 수 있느냐? 같은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에너지 신호이냐? 답은 아니다 라는 거죠. 예, 그 문장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h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0이냐? 얘는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바로 얘는 hs를 구한 다음에 s 대신에 0 대입한 거죠. 너무 복잡하게 썼나? 그냥 h0인 거죠. 그래서 여기 h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st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건데 여기서 s 대신에 0 넣으면 그러면 이게 ht를 적분한다는 건요 exponential 마이너스 st가 1이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s가 0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hs가 h0이 0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틀렸죠. 왜냐하면 h0이 0이 아니다라고 여기서 바로 h0이 0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은 h에다가 이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 h에다가 t를 곱한 그게 임펄스 리스폰스인 새로운 시스템, 다른 시스템이에요. 새로운 시스템이 역시 스테이블하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스테이블하다는 것은 라플라스 변환의 수렴 영역이 제오메가 축을 포함한다는 건데, 그런데 요 h의 t 곱한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의 수렴 영역과 원래 h의 라플라스 변환의 수렴 영역이 같아요. 왜냐하면 h는 레셔널 함수고 레셔널 함수는 지수함수를 또는 지수함수들의 조합인 거고 조합을 변환한 거고 그래서 h가 이렇게 되고 람다의 실수부가 양수면 그러면 이게 지수함수가
0으로 수렴하고 면적이 유한하면 여기다가 어떤 걸 곱해도 뭐 t의 n제곱 곱해도 t의 n제곱이 커지는 속도보다 수렴하는 지수함수가 0으로 수렴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질적으로 달라서 그래서 어떤 다항식을 곱하든 원래 지수함수가 면적이 유한하고 0으로 수렴하다면 그 사실을 바꾸진 못해요. 그게 이제 수렴 영역이 같다는 얘기죠. 이거의 수렴 영역과 이거의 수렴 영역과 이거의 수렴 영역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원래 시스템이 안정하다고 했으니까 얘의 수렴 영역이 제오메가 축을 포함하고 따라서 이거의 수렴 영역도 제오메가 축을 포함해서 이 새로운 시스템 주어진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에다가 t 곱해진 게 임펄스 응답인 새로운 시스템 역시 안정하다 라는 얘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h가 t가 음수일 때 0이니까 거기다 t를 곱해도 마찬가지죠. h가 t가 음수일 때 0인 거는 코절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t 곱하기 h도 마찬가지로 t가 음수일 때 0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도 또 코절해요. 그래서 임펄스 응답이 TH인 시스템은 안정하고 코절해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참이죠. 세 번째 문장에서 비로소 거짓이 아닌 참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문제 다시 기억을 해보죠. 마이너스 2에 극점 하나 있습니다. 0은 0점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써먹었네. 그리고 안정하고 그리고 코절이에요. 자, 다음은 이번엔 h의 미분의 라플라스 변환이 적어도 하나의 극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봅시다. dh, dt의 라플라스 변환은 h의 라플라스 변환에다가 s 곱한 거예요. 그렇죠? s 곱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h가 0에서 극점이 있다면 분자에 곱해지는 s 때문에 그 극점이 사라질 수는 있으나 마이너스에 있는 극점, 그러니까 hs는 뭔가 s 더하기 2 뭐 이런 꼴인데 여기다가 s를 곱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극점이 사라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2의 극점이 하나 있어요. 여전히 마이너스의 극점이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의 극점이 있다는 말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참입니다. 그 다음 h가 폭이 유한한 함수이냐, h가 이런 함수냐, 이런 함수냐. 코절이니까 t가 음수일 때는 값이 없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러냐. 자, 그런데 이 시스템 안정하다고 했어요. 안정한 시스템은 접근 가능하죠. 안정한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접근 가능한 거죠. 0에서 t까지 접근 가능한 거죠. 면적이 유한하고 폭도 유한한 함수. 수렴 영역은 라플라스 변환의 수렴 영역은 전체 복소 평면이라고 했어요. 지수함수를 곱하면 어떤 지수함수를 곱하는가에 따라서 이 면적이 커지거나 작아질 수는 있겠으나 면적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그런 질적인 성질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h가 폭이 유한한 그런 신호라면 수렴 영역이 전체 평면인데 벌써 마이너스 2 포함하면 안 되네. 그러니까 그 문장은 틀렸어요. h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h가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 만족할 수 없어요. 왜 만족할 수 없냐 하면 h가 이런 성질을 만족하면 지금 마이너스 2 극점이 있으니까 2도 극점이 돼요. 그렇죠? s 대신에 지금 h를 내가 ds분의 ns라고 하면 h-s는 이렇다는 얘기인데 s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은 게 d를 0 되게 한다면 s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은 게 d를 0 되게 한다면 이건 어디 0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관계가 성립한다면 그런데 이 시스템 안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극점이 2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코절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h가 레이셔널 함수일 때 극점이 모두 제오메가 축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우반 평면, 라이트 플레인이면서 제오메가 축을 포함하려면 극점이
허축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예요. 이게 성립하면 2의 극점이 있고 2의 극점이 있다는 얘기는 unstable하다고 했으니까 한 거니까 stable하다는 전제와 모순이 생기죠. 잘못된 문장이에요. 마지막은 S가 무한도로 감에 따라서 HS가 2다. 2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하든 어디로 수렴하든 S가 무한도로 감에 따라서 HS가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다는 얘기죠.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은지는 여기 준 이 정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제 9.27을 모두 마치죠. 예제 9.26이 문제가 있었던 반면에 예제 9.27은 아무 문제 없죠. 이렇게 어떤 정보를 주고 다음과 같은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지 밝히시오 라는 문제가 있으면 참인지 얘기하는 거나 얘기할 수 있는 경우나 거짓인지 얘기할 수 있는 경우보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답인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겠죠. 여러분 사지선다형 문제를 많이 풀어봤나요? 나도 옛날에 사지선다형 문제를 많이 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지선다형 문제가 나오면서 마지막 5번이 뭐였냐면 이런 걸 내가 언제 처음 봤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5번이 none of this였어요. 이거 하나가 딱 추가되면서 좀 머리가 아프더라고. 왜냐면 넷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는 걸 알면 적어도 찍을 수는 있고 찍으면 25%의 확률로 맞힐 수 있는 거죠.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습니다 또는 옳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어쩌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7번은 HS가 S가 무한도로 감에 따라서 2로 가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가 답인 거예요. 자, 이렇게만 써놓으면 헷갈리죠? 답을 모르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게 답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 이야기 다 마치고 이제 남은 건 일단 쭉 한번 볼까요? 얘는 왜 이렇게 나올까요? 갑자기 남은 건 이제 여러분한테 오히려 친숙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거 먼저 보면 이런 미분방정식의 초기 조건이 있을 때도 라플라스 변환 가지고 풀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라플라스 변환이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앞에서 그 후리에 변환에서도 이렇게 직렬 또는 병렬,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된 시스템. H1, H2가 둘 다 에너지 신호면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도 그 다음에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결과도 다시 얘기할게요. H1, H2가 둘 다 안정하면 그 얘기는 이 시스템이 안정하면 요 H1, H2가 에너지 신호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요 병렬로 연결된 시스템도 안정하다는 얘기 할 수 있죠. 그래서 H1, H2가 각각 후리에 변환이 있으면 요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이렇게 되고 이것도 후리에 변환이 있는 거죠. 직렬은 H1, H2가 각각 후리에 변환이 있으면 직렬로 연결한 이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이렇게 되고 이거는 후리에 변환이 있어요. 왜냐하면 H1의 후리에 변환은 라지 H1, H2의 후리에 변환은 라지 H2, 전체의 후리에 변환은 H1 곱하기 H2 라는 후리에 변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S 대신에 J오메가를 넣은 후리에 변환에서도 했던 얘기예요. 이제 안정성에 관한 이야기 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안정한지 아닌지 얘기하고 그냥 이
병렬 연결한 시스템과 직렬 연결한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화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안정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시간 영역에서 따지나 주파수 영역에서 따지나 주파수 영역, S 영역, 라플라스 변환한 것 갖고 따지나 다 비슷하게 쉬웠어요. 물론 컨볼루션이 곱하기가 돼서 곱하기가 훨씬 더 간단하긴 하지만 어쨌든 표현을 못하는 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된 게 아니라 컨볼루션 형태로 표현됐던 게 곱하기 형태로 표현됐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직렬과 병렬 또는 그것들의 조합인 직병렬로 구성된 시스템은 다루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꼭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도구를 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은 어떨까요? 이런 시스템이 그 전형적으로 자동 제어에서 등장하는 시스템인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다시 그리면 자동 제어 시스템의 전형적인 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는 출력 Y가 어떤 신호 R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일단 봅시다. 나는 지우고 어떤 시스템의 출력 Y가 내가 원하는 신호 R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이를테면 Y가 로봇을 구성하는 관절의 특정한 각도라면 나는 로봇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로봇을 구성하는 관절 각각에 대해서 각 위치, 각도와 각 가속도, 심지어는 각 가속도에 대해서 그 값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값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의 출력이 내가 원하는 값을 따라가도록 하는 게 자동 제어의 문제예요. 보통 어떻게 하냐? 측정을 해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비교를 하는 거죠. 측정을 해요. 근데 보통 측정할 때 센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도라면 뭐 타코 제너레이터 같은 게 있겠고 위치가 여러 뭐 GPS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내가 원하는 물리량을 컴퓨터에서 읽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게 센서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실제로 요게 내가 측정하고 싶은 내가 비교하고 싶은 Y인데 그런데 바로 Y를 비교하지는 못하고 Y를 센서로 측정한 거예요. 그럼 어쨌든 측정한 Y나 실제 Y가 같다고 생각하면 센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이 둘을 비교해요. 비교해서 이 차이가 없어지도록 뭔가 행동을 해요. 그걸 우리가 바로 제어기라고 불러요. 얘만 한국말로 쓸게요. 얘는 제어 대상이에요. 제어 대상, 예컨대 로봇을 구성하는 특정한 관절의 모터의 위치 또는 속도 또는 가속도가 내가 원하는 값 R을 따라가도록 하면 Y를 측정하고 R과 비교해서 그 차이를 E라고 할까요? E라고 한다는 얘기는 왜 E라고 썼을까요? 에라의 의미로. 그러면 이제 제어 대상의 입력을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E가 줄어들게끔 컨트롤을 해서 X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전체 제어 시스템의 전형적인 그 구조인 거죠.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피드백이라고 불러요. Y를 피드백하는 거죠. 모든 제어는 이렇게 피드백을 구성 요소로 가지고 있어요. 피드백이 없는 제어는 없어요. 자, 이제 이 그림이 좀 복잡하다 싶으면은 뭐 여러분이 얘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내가 제어기를 잘 설계했다고 치면 얘를 하나로 묶어서 시스템이라고 하면 요 제어기와 제어 대상이 직렬로 묶인 그런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H1이라고 하고 센서의 임펄스 응답을 H2라고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림과 같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요 피드백 커넥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자동 제어 시스템에서 늘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커넥션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단순한 병렬이나 직렬하고는 달라요. 왜 다른지 봅시다. 일단 자, 얘는 H1, H2가 각각 안정하면 병렬 연결해도 안정하죠. H1, H2가 각각 안정하면 직렬로 연결해도 안정하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수학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안정성의 정의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정성 정의가 뭐죠? 입력이 유한할 때 출력도 유한한 거죠. 자, X1이 유한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H1, H2가 안정하면 요게 유한하니까 얘도 유한한 거죠. 얘가 유한하니까 얘도 유한한 거죠. 유한한 두 개 더하니까 얘도 유한한 거죠. 그러니까 X가 유한하면 Y가 유한하다는 것을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어떻죠? H1, H2가 둘 다 안정한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가 유한하면 안정한 시스템의 출력이니까 얘도 유한해요. 요 유한한 신호가 다시 안정한 시스템으로 들어가니까 나오는 것도 유한한 거죠. 그래서 X가 유한하면 Y도 유한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안정한 시스템은 직렬로 연결하든 병렬로 연결하든 둘 다 안정성을 깨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얘기를 묶어서 얘기하면 안정한 시스템들을 직렬과 병렬로 연결하는 결과는 여전히 안정하다. 그런데 제어 시스템은 달라요. 이게 안정하고 이게 안정하다 하더라도 이 전체가 안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얘가 불안정하고 얘가 불안정하도록 전체가 안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안정성, 전체 피드백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안정성으로 전체의 안정성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얘가 안정하더라도 전체가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H1의 풀이의 변환이 존재하고 H2의 풀이의 변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의 풀이의 변환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문제가 간단치 않아요.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그런 것 같은지. 좀 봐야 돼요. 일단 한번 방정식을 세워보죠. 이제 요 그림 봅시다. 자, 출력이 센서를 거쳐 나온 것을 HZ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E는 X 빼기 Z예요. E는 X 빼기 Z예요. X 빼기 Z. 그 다음에 요 Y는 X 빼기 Z인 E와 H1이 컨볼루션 된 거예요. Y는 E와 H1의 컨볼루션이고, 그리고 E는 X 빼기 Z인데, Z는 다시 Y와 H2의 컨볼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묶었으면 Y는 X 빼기 H2와 Y의 컨볼루션인 E와 H1의 컨볼루션이에요. 문제는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Y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잘 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애를 써볼까요? 좀 더 애를 써보면 Y가 오른쪽에 있는 게 그럼 왼쪽으로 옮기면 되지? 라고 해서 옮겨보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으니까 가로 안에 시간 독립변 쓰지 맙시다. 옮겨보면 Y 더하기 H1 컨볼루션 H2 컨볼루션 Y가 H1 컨볼루션 X라는 얘기네.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Y가 있어서 뭐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Y를 왼쪽으로 옮겨?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뭐 정리가 좀 됩니까? Y가 또 왼쪽에 있지만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거 하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가 좌변이 Y를 델타와 Y의 컨볼루션으로 놓으면, 그리고 나서 분배법 쓰면 델타 더하기 H1 컨볼루션 더하기 H2 컨볼루션 곱하기 컨볼루션 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쓴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써놓고 H가 뭔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다시 말해서 내가 요 전체 시스템을 H1이라고 놓고 싶은 건데, 그래서 H1이 아니고 H죠. 이렇게 놓고 H가 뭔지 얘기하고 싶은 건데, 얘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얘 가지고 뭔가 이걸 만족하는 H가 뭔지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컨볼루션이 막 왼쪽에 오른쪽에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단순한 대수방정식이었으면 잘 되겠죠. 대수방정식 되죠. S 영역으로 가면. 봅시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식은 y가 h1, 컨볼루션이 전부 다 곱하기로 바뀌는 거니까 2는 x 빼기 h2 곱하기 y, h2 컨볼루션 y는 S도면에서 h2 곱하기 y예요. 얘는 이렇게 바뀌고 요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 식은 좌변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되고 우변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 식을 정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y를 h 곱하기 x꼴로 쓸 때 h가 뭐가 되는지 보이는 거죠. h는 그냥 h1을 h1을 1 더하기 h1 곱하기 h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말하면 시간 영역에서 스몰 h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다. 굳이 말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내가 스몰 h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스몰 h의 라플라스 변화는 아는 거예요. 스몰 h의 라플라스 변환이 바로 이거니까.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 스몰 h를 바로 구하는 건 어려웠으나 그 스몰 h의 라플라스 변환인 라지 h는 그냥 곱하기 더하기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써놓고 일단은 시간 영역에서 스몰 h1, h2만 가지고 스몰 h를 표시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S 영역에서 라지 h1, 라지 h2 가지고 라지 h를 표시하는 건 그냥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쉬웠죠.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되는 거니까. 어려워지는 게 쉬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내가 했던 이야기를 이제 볼 수 있게 됐죠. 자, 이게 안정하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H1의 극점이 허축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코절하다면. 그렇죠? H1의 극점이 허축 왼쪽에 있다. 이게 안정하다는 건 뭐죠? H2의 극점이 허축 왼쪽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요 H의 극점은 H1, H2 각각의 극점이 허축 왼쪽에 있다 하더라도 요거의 극점은 허축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H1, H2의 극점이 허축 오른쪽에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막 어떻게 저렇게 막 상쇄되고 하면 요 H의 극점은 모두 허축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H1, H2의 안정성은 H의 안정성에 영향을 물론 주지만 안정성이 바로 그대로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제어 시스템을 잘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U 하나 X를 넣었는데 여기 이제 R이라고 써. 그래? 미안합니다. 요거 내가 제어 시스템의 제어 대상의 입력을 X라고 봤을 때 그런 거고. 응? 내가 외부 입력을 넣었는데 U1 입력을 넣었는데 출력이 발생하면 제어 시스템 잘못 설계한 거죠. 그렇죠? 내가 그 로봇에게 뭐 ERPM 속도로 돌다가 잘 멈춰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봇이 그냥 마구 자기로 그 모터를 돌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일단 제어 시스템은 안정해야 돼요. 안정성을 먼저 보장해 놓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원하는 성질을 만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시간 영역에서 요 피드백 시스템이 안정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예컨대
얘네들을 설계하는 건 그거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S 영역에선 어렵지 않은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림에서는 라플라스 변환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신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푸리에 변환으로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제어공학에서는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요 제어기를 설계하는 아주 간단한 사례를 마지막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기출문제 다 봐서 알고 있겠지만 기출문제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얘네들의 안정성 여부, 다시 말해서 푸리에 변환의 존재 여부와 H의 푸리에 변환의 존재 여부, 이거의 안정성 간단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푸리에 변환이라는 도구를 쓰면 따라서 이 이야기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H1의 푸리에 변환은 H2의 푸리에 변환이 존재하지만 이런 식의 푸리에 변환, H의 푸리에 변환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도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이제 그 구장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라플라스 변환을 이런 제목과 대비해서 부른다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Bilateral Laplace Transform.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xt exponential 마이너스 st dt였죠. 그래서 0을 중심으로 보면 t가 무한대로 가는 쪽과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쪽. 굳이 말하면 과거와 미래. 그 말은 괜히 했나? 이렇게 양쪽으로 다 적분을 한다 그래서 bilateral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여기서 양쪽이라고 얘기할 때 중심은 물론 0인 거죠. 그런데 라플라스 변환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 t가 0 오른쪽에 있는 것만 따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방향만 따진다. 그래서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얘를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관련이 있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둘 다 같은 라플라스 변환인데 다만 t가 음수일 때 값이 없는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은 0부터 적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 이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변환은 t가 음수일 때 0인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t가 음수일 때 0이다. 그러니까 t가 음수일 때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t가 0보다 클 때만 정의된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 정의된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영역에서 정의된 지금까지 했던 라플라스는 전부 다 요 영역에서 정의된 라플라스 변환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정의역이 다른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t가 음수일 때 0인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생각하면 두 개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주로 어떤 신호들 봤죠? 이렇게 곱해진 신호들이었죠. 그러니까 t가 음수일 때 0인 함수였죠. 그러니까 다른 라플라스 변환이 아니다. t가 음수일 때 0인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 바이래터럴 라플라스 변환과 굳이 구별해서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변환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죠. 근데 이제 내가 0보다 작다, 크다 이런 얘기 썼는데, 그런데
0에서 임펄스가 들어오는 거를 허용을 하면, 임펄스까지 함수로 보고 허용을 하면, 그러면 0이라는 지점이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임펄스가 들어오는 걸 허용을 하면 임펄스까지 포함해서 적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0-라고 한 거예요. 요 0-는 0에서 임펄스가 들어오는 경우를 위해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임펄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펄스를 함수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거는 0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일반적으로 0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0-로 특별히 놓아야 할 때가 바로 0에서 임펄스가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바로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거 우리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델타의 라플라스 변환 1, 델타의 라플라스 변환 1. 이건 괜히 했네. 이거 지워버릴게요. 이건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지 않을게요. 델타의 라플라스 변환 1. 지금 주어진 x가 델타 플러스 익스포넨셜 t ut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 이거. 그래서 이것 두 개 정리하면 이것도 지워야 되겠니? 가운데 거 있으니까.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0부터 하시오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0 플러스가 되면 그냥 얘네들을 적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0-가 되면 얘네들까지 적분하는 거고, 0이라고 하면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델타가 0에서 들어오는 경우까지 포함을 하는 그런 의미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델타가 안 들어오면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뭡니까? 이게 right side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right side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 right side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은 수렴 영역이 어떻게 되죠? RHP,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똑같이 S 더하기 A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수렴 영역이 이쪽이었으면 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T였고, 수렴 영역이 이쪽이었으면 얘는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AT U 마이너스 T였죠. 그래서 이렇게 생김새가 같아도 수렴 영역에 따라서 다른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처럼 모든 신호가 t가 음수일 때 0인 신호, 모든 게 right side 신호, 그래서 수렴 영역이 어떤 허축 오른쪽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는 전제가 붙으면 생김새가 같을 때 수렴 영역이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김새만 같으면 같은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x하고 y가 같으면 이 x의 라플라스 변환과 y의 라플라스 변환이 같으면 x랑 y가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 영역, 생김새가 같으면 수렴 영역이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수렴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죠. 수렴 영역은 항상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니까 라플라스 변환이 주어지면 수렴 영역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 영역, 라플라스 변환이 푸리에 변환과 개념적으로 같으나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야 에너지 신호가 되게 할 수 있는지라는 점에서만 다르고, 따라서 수렴 영역에 관한 이야기가 새로운 논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right side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 즉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변환의 경우에는 수렴 영역에 관한 이야기도 그냥 해소가 되는 거죠. 지금 교과서에서는 이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변환의 기호를 조금 다르게 썼어요. 요 기호 우리가 앞에서 봤던 x하고 y하고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요거를 컬리그래픽 X라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붓글씨 쓰듯이 휘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이건 그냥 바로 예를 보죠. 별로 의미 없는 지점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런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바로 이거죠.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e-at ut에서 t 대신에 t 플러스 1 대입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시간에서 이동하면 주파수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이 xt를 마이너스 1부터 값이 있는 이 xt를 그냥 여기 정의된 바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함수 라플라스 변환한 거나 마찬가지죠. t가 음수일 때 안 따진 거니까. 그러니까 빨간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빨간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이 빨간 함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이게 요 a 플러스 1을 at 플러스 1 ut인데 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a exponential 마이너스 t ut 걸로 쓰니까 요거 우리가 자주 봤던 라플라스 변환이죠. s 더하기 1분의 1인 거죠. s 더하기 1분의 1에 exponential 마이너스 a 곱한 거죠. 그러니까 빨간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과 원래 파란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은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t가 음수일 때 일부 값이 있는데 그거를 라플라스 변환할 때 무시하고 0부터만 적분하면 그냥 별게 아니라 다른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예요. 다른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한 거니까 그냥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right side 신호이면서 t가 음수일 때 값이 있는 신호인데도 right side 신호는 아니고 t가 음수일 때 값이 있는 신호인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변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기호를 쓰겠다는 거예요. t가 음수일 때 값이 있는 신호인데도 그걸 무시하고 0부터 적분하면 당연히 결과는 달라지겠죠. 예. 다시 어떻게? 그러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타를 바로 실시간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t가 음수일 때 값이 있는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당연히 그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인 그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은 x랑 달라질 테니까 기호를 다르게 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호를 썼는데 별로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이 라플라스 변환은 언제 한다고? t가 음수일 때 값이 없는 신호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예 딱 선언을 하고 나면 구별할 이유도 없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쓸 이유도 없어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헷갈리게 할 필요 없어요. 굳이 값이 있는데 무시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나면 무시하지 않고 한 원래 라플라스 변환과 당연히 달라지고 그 다른 기호를 쓰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이유로 이런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게 아니에요. t가 음수일 때 값이 없어서 무시할 수 있어서 0보다 큰 영역에서만 적분할 그런 경우에 관한 이해니까 구별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새로운 라플라스 변환 아닙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에 관한 이야기도 모두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변환 한 거와 바이래터럴 라플라스 변환 한 거 당연히 같죠. 예. 이 엔진 받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예도 사실 썩 좋은 예는 아닌데
델타의 라플라스 변환 1이에요. U1은 델타의 미분에 해당하는 건데, 델타, 미분한 거의 라플라스 변환은 원래 그 라플라스 변환에 S 곱해지는 거니까, 델타의 라플라스 변환 1, 따라서 델타의 미분인 U1의 라플라스 변환 S, 따라서 EU1의 라플라스 변환 ES. 그리고 요거 플러스 변환 S 마이너스 1분의 1 정리한 게 이렇게 되고, 수렴 영역은 기대했던 것처럼 right half plane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어떤 신호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변환이 이렇습니다. 어떤 신호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어떤 신호겠습니까? 지수함수는 뭐 곱하기 ut 또는 뭐 곱하기 u-t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변환을 한다는 건 t가 없을 때 값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없이 얘는 그냥 우리가 이미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잘못 얘기했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ut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t ut. t가 없을 때 값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모 곱하기 ut로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t가 없을 땐 0이니까 그냥 t가 양수일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죠. 여기서는 사실 여기서는 0-0 플러스도 구별할 이유가 없죠. 왜 구별할 이유가 없습니까? 델타가 없으니까. 델타가 있었다면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렴 영역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수렴 영역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극점이 마이너스 1에 하나 있고 마이너스 2에 하나 있어요. 수렴 영역은 맨 오른쪽에 있는 극점,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이런 경우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right side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의 수렴 영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항상 수렴 영역은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인 거니까, 이제는 XS가 같으면 수렴 영역이 달라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렴 영역에 관한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안 해도 누구나 수렴 영역이 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제 성질 얘기하죠. 앞에서랑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컨볼루션 하면 곱하기예요. 또 적분은 u와의 컨볼루션이니까 x와 u의 얘와 얘의 라플라스 변환의 곱이에요. u의 라플라스 변환은 s분의 1이니까 그냥 s로 나누는 거죠. 우리 앞에서는 모두 수렴 영역 이야기를 했죠. 이제 수렴 영역 이야기 굳이 안 해도 수렴 영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어떤 수직선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고 그 수직선이 뭔지도 따질 수 있어요. 특히 레이셔널 함수라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극점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죠. 미분 S로 나누는 거예요. 잘못 얘기했죠? 적분 S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럼 미분은 S를 곱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만 유일하게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변환 에서와 다른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에요. 다르다라고 얘기하자면 다른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죠. 밑에 있지만 여기 다시 쓸게요. dx dt의 자, 이제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변화는 이렇게 표시할게요.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변화는 x의 라플라스 변화는 s 곱함. 그냥 라플라스 변화는 어땠죠? 그냥 라플라스 변화는 이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게 더 생기네요. 달라 보여요. 다를 수 없죠. 왜 다르면 안 되죠? t가 없을 때 값이 없는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 지금 얘기하는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변환이니 라플라스 변환을 다르게 한 건 아닌 거죠. 라플라스 변환 대상 함수가 t가 음수일 때 따지지 않겠다는 거니까. 어쨌든 달라 보여요.
일단 유도를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유도를 하고, 얘랑 달라 보일 뿐 다르지 않다는 거를 한번 따져봐야죠. 따져보죠. 유도부터 합시다. 자, 그냥 dx dt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변환 dx d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 곱하고 적분하는데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 부분 적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부분 적분? 여러분 잘 아는 거, 뭐 u v dt는 uv 뭐 이걸 내가 네모에서 네모까지라고 하면 되고 마이너스 uv.dt 이런 거 할 줄 알죠? 얘를 뭐라고 부르죠? 부분적분? 맞습니까? 예, 부분적분 하면 돼요. 그래서 u에 해당하는 게 x고 v에 해당하는 게 exponential 마이너스 st죠. 그럼 잘 됐네. u에 해당하는 게 x니까 x 그대로 쓰고 v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는 u에 해당하는 게 x고 v에 해당하는 게 뭐였죠? v에 해당하는 게 exponential 마이너스 st인데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s가 튀어나오는데 마이너스 st가 튀어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플러스 s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부분적분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얘가 s 곱하기 xx인 걸 알아요. 그럼 이제 얘만 우리가 해결해 주면 돼요. 자, 라플라스 변환은 뭐죠? 지수함수 곱하고 나서 지수함수 곱하고 에너지 신호 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이 존재하는 수렴 영역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가면 좀 그런가? 너무 무식했나요? 수렴 영역 너무 비효율적으로 오고 있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x가 음수일 때 값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얘가 0으로 가지 않으면, 이 극한이 존재하겠어요?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요 면적이 유한하다는 것에서 바로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얘가 0으로 간다는 것을 바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얘가 0으로 간다는 것은 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t가 무한대로 가도 0으로 가지 않는 것을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적이 유한할 수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요. 그리고 일반적인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거의 면적이 유한하다는 것은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얘가 0이 되고 또 나아가서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죠. 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적분 대상이었죠.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얘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얘 0으로 가요. t가 0으로 가면 t가 0이면 그냥 x 0이네. 그러니까 요게 같은 색으로 하면 바로 마이너스 x0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다 됐네. 이거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변환 이것 빼기 이거 빼기 이거 다 잘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바일레터럴 라플라스 변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바일레터럴 라플라스 변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여기다 쓸게요. dx dt 여기다가 쓸게요. 위에다가 dx dt 그냥 라플라스 변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dx dt exponential 마이너스 st dt
부분수 전개하면 xt, x 공간절하기 위해서 x 곱하기 익스텐션 마이너스 st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더하기 s 더하기 s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x 익스펜션 마이너스 s dt.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냥 여기 있는 0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접근하는 게 그냥 라플라스 변환이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접근하는 게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다 똑같고 0 마이너스 들어갈 자리에 0 마이너스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돼요. 얘 뭐라고요? sx. 얘 뭐라고요? 얘? 문제는 얘죠. t가 무한대로 가면 x 익스펜션 마이너스 st 0으로 가고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0으로 가고 이번엔 얘가 0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둘 다 0으로 가요. 바일래터럴 라플라스 변환에서.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변환은 0부터 접근하는 거니까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 거 따지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들어갈 자리에 0 들어가니까 0을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0을 대입한 게 얘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한 게 0인 거죠. 다시 이걸 또 다르게 쓰면 얘는 0 빼기 x 0 마이너스 얘는 0 빼기 0인 거예요. 무한대에 넣으면 0 나와요. 무한대로 가면 0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0이에요. 근데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0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 대신 0을 생각하는 거니까 0 대신에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접근하는 그런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그냥 미분하면 s만 곱하면 돼요. S 도메인에서 0부터 접근하는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s를 곱하고 초기 값을 빼주면 돼요. 왜 그런지는 지금 증명을 했으니까. 이게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변환과 바이래터럴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에 관해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죠. 적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 번 미분한 게 이렇게 되면 두 번 미분은 한 번 미분한 거에 관한 성질을 두 번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한 신호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렇게 s제곱 곱하고 그 다음에 초기 값이 두 개가 등장해요. 하나는 x와 하나는 x의 미분. 세 번 미분한 거 초기 값이 x와 x의 미분과 x의 두 번 미분 이렇게 세 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를 쓰면 초기 값이 0이 아닌 그런 시스템. 초기 조건이 0이 아니면 엄밀하게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는 선형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 경우에도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증명하지 않은 얘기 살짝 하고 넘어가죠. 자, 이건 이제 이런 시스템이에요. 입력이 x고 출력이 y예요. 그런데 초기 조건이 0이 아니야. 초기 조건이 0이 아니야. 그러면 yt는 h와 x의 컨볼루션에다가 다른 게 하나 더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선형이 아닌 거지.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요것이 초기 조건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양변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떤 모양이냐 하면 YS는 HS 더하기 XS고 또 뭐가 남겠지? 그리고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는 Y0이 있고 Y의 미분한 게 0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값이 0이 아니어서 엄밀하게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어도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도구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일레터럴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이렇게 초기값을 다루는 게 가능하지 않겠죠? 그냥 X와 H의 컨볼루션으로 Y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Y 두 번 미분한 거에 라플라스 변환이 두 번 미분한 거 라플라스 변환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초기 조건 더 있는 거죠. 요것 때문에 더 있는 거. 두 번 미분한 거에 라플라스 변환은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Y 한 번 미분한 거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되고 마지막 건 그냥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UT의 라플라스 변환 지금 X가 UT인 경우 입력 X가 UT인 경우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S분의 1이고 요거에 그럼 다 됐네요. Y 다 모은 거 그냥 한번 다시 써주면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 Y 다 모은 거고 나머지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 S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S 더하기 3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정의한 게 여기서 이것이 되니까 YS는 얘를 요거로 나눈 거죠. 그걸 정의한 게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부분수로 뭐 알파, 베타, 감마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전개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S분의 1은 T가 0보다 큰 경우만 따져 라플라스 변환이고 S 더하기 1분의 1은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이고 얘는 이거의 라플라스 변환. 그래서 구한 거죠. 그리고 얘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거의 임펄스 응답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게 HS가 어떤 경우죠? HS가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분의 알파인 경우죠. 그러니까 알파가 이 경우 지금 알파가 2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뭐 H는 exponential 마이너스 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2t의 조합을 해서 ut를 곱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x가 u인 경우니까 그냥 x라고 봅시다. x는 현재 u고 여기에다가 뭐가 더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고 더 있는 게 이제 뭔지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초기 조건이 있어서 엄밀하게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선형이 아닌 경우도 잘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선형 초기 조건이 없어서 선형인 부분에다가 초기 조건 때문에 생기는 거 합으로 명확하게 쓸 수 있었죠. 이게 인헬리트 라플라스 변환의 힘이고요. 그리고 이 것을 이용해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초기값 정리와 마지막값 정리 중에서 마지막값 정리를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초기값 정리는 증명이 연습 문제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값 정리 이렇게 돼 있었고요. 마지막값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오른쪽처럼 S에다가 X를 곱해서 S0으로 보내는 극한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것이 조건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이건 다시 반복하지 않겠고 이제 이어서 증명을 해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았냐 하면 dx dt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변환이 이것 빼기 이거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걸 한번 해보죠. 요 좌변을 써보면 좌변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dx dt의 라플라스 변환인데, 여기서 s를 0으로 보내면 바로 s를 0으로 보내면 이제 이건 필요 없는데, 그죠? 0으로 보냈으니까 s를 0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s를 0으로 보내면 그러면 이제 이게 dx dt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얘는 바로 여기에서 s를 0으로 보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로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그냥 언급만 했던 마지막 값 정리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요게 앞에 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이 마지막 값 정리 위치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했죠. 이상한 건 바로 이 자리가 적당한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차피 t가 음수일 때 영인 함수에 관해서만 성립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걸 증명하는 것도 요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변환의 미분,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변환이나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변환이나 기본적으로 똑같은 라플라스 변환이고 라플라스 변환의 대상 함수가 t가 음수일 때 정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또는 0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만 구별할 수 있다고 했죠. 차이점 유일하게 달라 보이는 부분이 미분한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마지막 값 정리를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다 두냐 이거지. 여기다 뒀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위치는 이쯤이 적당할 것 같은데 어쨌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값 정리 증명까지 그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라플라스 변환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시 얘기하면 다른 종류의 라플라스 변환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함수에 대한 동일한 라플라스 변환이다. 무엇이?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변환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막 라플라스 변환이 여러 개가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은 그냥 하나예요. 그게 뭐라고요? 지수함수 곱한 다음에 풀이의 변환하는 거.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죠. 마치겠습니다.